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4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넣으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하죠. 이 두 가지의 파일은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꼭 최종적으로 저장이 다 끝난 다음에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들은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장에 있는 작업 환경이 달라서 내 마음대로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시험이 시작된 다음에 그 작업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는 정말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만 확인을 하셔야지 작업 환경을 설정하시면 안 돼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소스 파일은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 들어있으니까 경로 잘 찾아서 소스 파일 불러 오셔야 되겠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배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일 텐데 거기에는 픽셀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픽셀 단위를 잘 맞춰서 비교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서체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한글의 경우에는 굴림이나 도둠, 영문에 대해서는 에이리얼로 작업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의 조건과 출력 형태는 항상 일치할 텐데 혹시라도 차이가 있다면 이라고 해서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네요. 혹시라도 그게 차이가 있다면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실 때에 RGB라고 하는 컬러 모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해상도 300으로 혹시 되어 있는 경우에 주의하십시오. 72라고 하는 값이 기본값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레이어들은 각각의 기능별로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임의로 합칠 경우나 그 기능에 대해서 속성들을 해제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0점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테면 이미지를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오면 레이어가 분리가 될 텐데 어떤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E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시면 요거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런 것들 강아지하고 고양이 이미지가 둘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긴 하지만 레이어 자체를 병합을 해버리게 되면 이 친구 두 개에 대해서는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주의하셔서 레이어 합쳐주는 기능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터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시작하시고 나서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 혹시 패널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맞춰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 영역 설정이 끝났다면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죠. 여기서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이렇게 띄울 거고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눌러가면서 옵션 선택이 가능할 텐데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나는 밝은 게 좋아, 어두운 게 좋아 라고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아이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어요.
여러분들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요거 V체크 해제시키셔서 창을 따로따로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아이를 들어서 저쪽에다 이렇게 보면서 옮길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에요.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로 아마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브러쉬로 여러분들께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지 작은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다만 요거를 분명히 내가 노멀로 했는데도 동그라미로 안 보이고 십자가로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일 수도 있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왼쪽 구석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로 보이니까 캡스락 키를 꺼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픽셀 단위로 주고 있고요. 눈금자에서도 이렇게 픽셀 단위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눈금자에서 픽셀 단위로 볼 거다라고 단위를 맞추셔야 되겠죠. 글자의 크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 단위를 줘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포인트 단위로 타이프 되어 있는지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 배치할 때에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선들을 뽑아야 될 텐데 그 선을 뽑을 때 뒤에 있는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이면 더 잘 보이겠죠? 색깔들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자들 우리 글꼴이 한글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찾는 게 빠르겠죠? 영문판이다 보니까 글꼴이 무조건 영문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라고 줬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세요. 폭을 400이라고 높이를 500이라고 줬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가 RGB다 라고 아까 유의사항에 있었죠. 배경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OK 하면 이렇게 용지가 열릴 거고요.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가 보이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두도록 할게요. 저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키웠고요. 2급의 1번이라고 하는 아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거 라임을 변형해라 라고 했죠.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울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일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겁니다.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사이즈가 우리는 400짜리로 만들었는데 여긴 지금 400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이미지의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500 우리 거보다 큽니다. 400이라고 비슷하게 맞춰줄 건데 높이 값이 또 500보다 삐져나가서 더 크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또 폭이 좁아지죠? 이게 지금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셔도 같이 덩달아서 바뀌게 될 거예요.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링크를 풀으시면 안 되겠고 값은 한쪽만 맞춰 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넘치는 건 괜찮아요. 모자라면 나중에 또 크기 늘리면 픽셀이 깨져 보일 수 있으니까 안 예뻐서 요거는 한쪽만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맞춰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라임을 하나 더 복사해라 라고 했는데 한 친구를 복사해서 똑같은 아이가 더 생겼죠. 요만큼이라고 선택하도록 하죠. 지금 CS6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도구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될 텐데 이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작아져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위쪽에 옵션 보시고 내가 범위를 추가할 건지 뺄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수정 가능하시죠. 복사한 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이렇게 바로 복사가 됩니다.
얘는 이동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하나 더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쉐이프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글자 도구 주변에 도형을 넣는 친구 있습니다. 꾹 누르시면 사각형부터 커스텀 쉐입까지 여러 가지 있죠.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하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겠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자, 모양 콩 찍으셔서 원하는 모양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모양을 찾으셨으면 더블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드시면 돼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비율로 만들어집니다.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고 만들어 놓은 친구가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색상이 지시되어 있어요. 꽃 장식 모양은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 건 하나, 둘, 두 개이기 때문이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넣어주도록 할게요. 660066. 이 친구들 항상 숫자 값이 두 개씩 짝지어서 나옵니다. 요거는 하나씩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606. 보라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색깔 넣었으면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도 넣을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라고 보입니다. 이 친구 뿅 찍어서 아우터 글로우. 그러면 반짝하고 빛이 들어가죠. 이렇게 V체크 깜빡깜빡 해보시면 넣었는지 비교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저희 앞서서 레몬 복사했던 것처럼 컨트롤 J 복사하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동도구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더 생겼죠.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 텐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프리 트랜스폼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변형을 해줄 수 있어요. 자주 쓰니까 이것도 컨트롤 T라고 크기를 조절해 주면 좋겠죠.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네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값이 다르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990000 또 짝꿍들이 있으니까 900 두 개씩 짝지어서 번호를 넣었습니다. 다른 모양도 더 불러올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쉐이프 속이 비어있는 꽃 모양이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합니다.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시면 이 친구가 아까 만들었던 꽃 모양과 합체가 돼버려요. 따로따로 만들기 위해서 쉬프트는 만들고 나서 모양이 안 이쁘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넣어줄게요. 66cc99는 6c9. 레이어 스타일이 경사와 엠보스, 베벨앤 엠보스를 FX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효과 준 거 깜빡깜빡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글자 쓰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콩 찍으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모양을 먼저 설정하셔도 되고 일단 만들고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 다 바꿀 수 있어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패널로 내려가셔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시면 되겠죠. 색깔은 어떤 거든 그럼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로 어차피 덮을 거니까. 색깔 자체 콩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입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글자 색깔 33cc00 3c0 두 번째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0066cc 06c 그라디언트 오버를 주고 나면 항상 그 방향까지 확인을 하세요. 왼쪽이 초록초록하고 오른쪽이 파랑파랑한데 우리는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시계바늘 이렇게 옮기셔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 정확한 숫자 값을 넣어준 건 아니니까 대충 비슷하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3 그리고 값에 대해서 F 6개
작업이 끝났으면 혹시 놓친 게 없는지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순서 빠진 게 없는지 쭉 살펴보시고요.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게 JPG였군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파일을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이름 그대로 계속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 컨트롤 S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최종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얘를 큰 거는 JPG로 작게 줄여서 PSD인 거죠. 자, 큰 이미지인 상태에서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경로 GTQ 맞습니다. 이름도 내 이름에 1번 넣은 거 맞는데 포맷이 PSD가 아니라 JPG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최신 버전에서는 여기에서 JPG가 바로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Save a Copy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을 테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가셔야 됩니다. CS6 버전에서는 바로 여기 보여요. 저장을 해서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PSD는 작게 줄일 수 있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이라고 줄이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어요. 얘를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이제 작게 줄인 포토샵 파일이 저장이 끝났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불러왔을 때 얘가 이렇게 다 깨져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이 끝나서 전송까지 했다면 나중에 생각날지라도 다시 불러와서 편집하진 마세요. 오히려 이 친구를 수정하느라고 JPG 파일과 내용이 달라지면 0점 처리되니까요. 절대로 나중에 수정하지 마십시오. 최종 점검 끝났으면 그냥 미련을 버리시고 다음 작업에 충실하세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 픽셀 단위 맞죠? 400에 5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합니다. 오케이. 눈금자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R 누르면 이렇게 눈금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2번부터 먼저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순서대로 쭉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작업을 위해서 소스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에 있는 2급의 2번 열기. 사이즈 맞추셔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모자라네요. 자, 높이를 500이라고 하니까 폭이 좀 남아요. 남는 건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이동 도구 눌러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외부의 이미지 갖고 왔으면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이었다 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대충의 위치 어차피 이게 다 쪼개져서 보이니까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네요. 대충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2급의 2번 또렷한 이미지는 여기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깨져 보이는 액자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줄 거고요. 필터를 줘라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클릭했을 때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쭉쭉쭉 찾으셔도 되고요. 내가 어딘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찾아가셔도 되겠죠. 자, 스테인드 글라스의 경우에 문제지에서 보면 이렇게 결과물에 하얀색으로 쫙쫙쫙 금이 가 있는데 우리 거는 깜장색으로 쫙쫙쫙 금이 가 있네요. 그럼 요거는 좀 아닌 느낌이죠. 얘는 다시 캔슬하고 나올게요. 왜 깜장색으로 쪼개져서 보이냐면 여기에 지금 채워져 있는 색깔이 깜장색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색깔 뒤집어 볼까요? 뿅 뒤집어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다시 한번 스테인드 글라스 이번엔 하얀색으로 쫙 금이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경색에 영향을 받는 필터들도 있으니까요. 색깔이 결과적으로 좀 뭔가 달라 보인다라고 하면 전경색이나 배경색을 바꿔보세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과물에 보시면 요만큼 구멍을 뚫어준 거 보일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눈금자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대략 50
60과 60 사이인 것 같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60씩 가볼게요. 자, 60 그리고 340 위쪽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60 다시 340 너무 정확하게 만들려고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모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 해서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대강 잡아줬고요. 거기에서 모퉁이가 살짝 둥글죠. 그 둥근 만큼을 좀 깎아내도록 할게요. 이미 선택한 거 셀렉트를 모디파이 수정하겠다.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요. 라고. 모퉁이를 얼마만큼 둥글릴 건지는 값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주시면 돼요. 5에서 10 정도 사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많이 둥글면 10, 조금만 둥글면 5.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을 딜리트 지워주면 이렇게 아래쪽에 깔끔한 이미지가 보이고 그 위에 액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다가 획을 준 게 아니니까 따로 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테두리는 레이어 스타일에는 스트로크가 아니에요. 에디트에 있는 스트로크 요걸 통해서 5픽셀만큼 색깔도 정하셔야 되겠죠. CC 3333 C33 오케이.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다 만들고 나면 더 이상은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어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들만 남을 겁니다. 반짝거릴 필요도 없겠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반짝거림도 멈춰집니다. 이렇게 액자를 만들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쭉쭉쭉 위에서부터 작업해 주시면 돼요.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열기. 필요한 만큼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만나는 파일은 이렇게 글씨가 안 들어있을 거예요. 요 이미지들은 개인적으로 쓰지 마라.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다 라고 안내 문구 넣어놓은 거고 문제지 식재 받으실 때는 글씨가 없으실 겁니다. 일단 글씨 무시하고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레이어 이름을 2급의 3번이다 라고 갖고 오죠. 크기를 조절할 때에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자유롭게 크기를 바꿀 때다. 프리 트랜스폼 보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 뜨는 거 보이시죠? 조절할 때에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노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쭉쭉쭉 잡아 줄 거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란다. 뭐를요? 색깔을요? 휴 세처레이션. 그럼 색깔 값, 휴 값에 왔다 갔다 하면 색깔이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노란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똑 떨어지는 색깔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충 그 비슷한 분위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세처레이션이라든지 라이트니스 조절해서 노란색 찾으시면 되겠고 0 색깔이 안 이쁘다 싶으면 강제로 컬러라이즈라고 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세처레이션을 높여주시면 되겠죠.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했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예요. FX의 드랍 섀도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연습하세요. 그 아래쪽에 2급의 4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열기. 요만큼 필요하다라고. 아유, 여기도 글씨가 있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여기다가 요만큼 그러면 동그랗게 선택을 하기가 좀 편하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쭉 당겨서 4분점에다 맞춰서 선을 뽑아 놨고요. 동그랗게 선택하겠다. 일리프티컬 맞기. 교차되는 부분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랗게 선택.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훨씬 더 깔끔하죠. 레이어의 이름 2급의 4번입니다 라고 해줬고 컨트롤 T 단축키를 눌러서 조절할게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대충의 위치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 아이는 레이어가 순서 액자보다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도 액자 아래쪽에다가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내렸고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 효과 준 거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세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타입 2 누르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글꼴 맞추셔야겠죠. 타입 뉴 로만.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무슨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뿅 찍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 나와라. 더블 클릭.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죠. FF6600, F60. 두 번째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FF00, FF0. 이렇게 두 가지의 색깔 줬으면 그 방향성을 꼭 확인하세요. 결과물의 왼쪽이 주황색, 오른쪽이 노란색. 그럼 앵글 값을 비슷하게 맞춰주셔야겠죠. 스트로크 주실 때에 CS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자 포지션이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어요. 글자의 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게 뚜렷하게 보일 텐데 최신 버전인 CC 버전은 이게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최신 버전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꼭 바꿔주세요. 문제에선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네요. 글자가 요거 이렇게 액자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되니까 액자 위쪽으로 옮길 거고요. 글씨가 살포시 구겨져 있는 거 글자 레이어 선택했으면 글자 도구를 들으시고 위쪽에 옵션 중에서 글꼴, 크기, 색깔 옆에 보시면 구겨주는 웹 텍스트 기능이 있죠.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찾으시면 돼요. 부채처럼 이렇게 아크 주시면 되겠고 밴드 값이 위로 아래로 어떻게 줄 건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 보이니까 비슷하게 값을 주시면 되겠죠. 얘를 방향이 45도 기울어져 있는 거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때에 요거를 바운딩 박스 크기를 조절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어요. 방향만 꼬부라지게 이렇게 방향만 맞춰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순서가 흐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요. 컨트롤 S에서 여러분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파일을 세이브라고 해서 GTQ 상태에서 저장을 계속 컨트롤 S 버릇처럼 눌러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이미지 큰 건 JPG, 작은 게 PSD 였어요. 커다란 상태에서 파일을 Save As라고 경로 이름 맞는데 포맷이 다르죠? 포맷을 JPEG로 저장하실 것. 저장이 끝났으면 이제 이미지의 크기 줄일 겁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죠. 이 친구 다시 불러오면 다 깨져 보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불러와서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뉴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로 사이즈를 바꿔야 되겠네요.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R 눌러서 바꿔줬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군요. 정경색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99cc 9cc 하늘색이로군요. 색깔을 칠해줘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칠해줄 겁니다. 필 뭘로요? 보어 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을 열겠습니다. 이 친구는 몽땅 다 데리고 올 건데 사이즈가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맞춰 올게요.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 얼추 비슷하죠? 오케이 해서 이동 도구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예요.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입니다 라고 바꿔놓고 작업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어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나중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쭉쭉 비교해 볼 때는 레이어의 이름이 있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필터 줄 겁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갈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친구는 앞서서 작업했던 필터하고 똑같은 걸 사용한다면 찾을 필요 없이 요거 바로 눌러주면 되겠지만 저희는 다른 아이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터 갤러리에서 컷아웃 찾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바로 찾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지만 어디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더니 하얀색 마스크를 뿅 하고 썼죠.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내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어요.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는 내 거 알약 이미지가 다 보이지만 왼쪽 상단에는 지금 하늘색으로 안 보이죠? 그럼 여기를 지금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만큼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 마스크를 쓸 거고 저쪽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니까 검정색 마스크를 쓸 겁니다.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됐으니까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흑백 대비되는 마스크 그라데이션이 씌워지는데 혹시라도 그라디언트가 다른 색깔이라면 쿵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 대비되는 색깔을 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흰색에서부터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될 거고요. 여기가 보이는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흰색, 저기가 안 보이는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저기를 검정색으로 마음 먹었어요. 저는 흰색부터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면 되겠죠. 슝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드래그해서 비슷한 느낌이 들 때 멈추시면 되겠죠. 2급의 6번. 요것도 동그라니까 그냥 가이드라인 뽑아서 이렇게 12시 방향과 9시 방향 요게 맞춰서 가이드라인 뽑으시고 동그랗게 드래그해서 쭉 범위 잡아서 대고 갈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얘는 2급의 6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해 놓고 갈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이 깨지면 안 이쁘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이 아이는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거울처럼 반사되고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대충 요만큼 300과 350 사이다 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효과 좋는지 안 좋는지 딸깍딸깍 해보시면 효과 들어간 거 차이 느껴지시죠? 2급의 7번. 브러쉬의 크기 너무 크거나 작으면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 가능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서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잘 갖다 놓으시고요. 거울처럼 반사시켰다 라고 하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이용하십시오. 어두운 색깔 같은 경우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클릭하시면 검정색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들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추가하시거나 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거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씨에 대해선 그냥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과 글자 넣으시면 되겠죠. 일단 도형 작업들 먼저 하고 그 위에 글자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죠. 필 색깔은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찾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모양 이게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두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이 도형에 대해서 모양이 완전 다르니까 CC 버전에 대한 강의를 들으세요. 도형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이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 나중에 띄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 만드실 때에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려보고 비율이 안 맞으면 나중에 쉬프트 누르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넣어주실 때 방향성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앵글 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모양 만들어 주세요. 모양에 대해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글자 작업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면 되겠죠? 스트로크의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방향을 돌려주실 때 컨트롤 T 눌러서 절대로 바운딩 박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서 각도만 조절하세요. 글자에 대한 크기 그리고 색깔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잘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다른 게 없는지 쭉 훑어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세이브해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셨다면 이 친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가 JPG죠.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 이름, 포맷, JPEG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PSD는 이미지 크기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바꿔줄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최종 점검 끝난 거 줄여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600에 4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2급의 9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에서 2급의 9번 가지고 옵니다.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조금 모자라죠.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게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이 없다. 필터 갤러리에서 찾겠습니다. 페인트, 덥스.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셔도 된다 라고 했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2급의 10번 불러올까요? 2급의 10번 열기. 여기에서는 파이 요만큼만 필요하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 거예요. 이 급의 10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도 주고 불투명도도 줘라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여기에 있는 오퍼시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대로 갈 거고요. 오퍼시티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값을 80%라고 하면 살짝 이렇게 투명해진 게 보이시죠? 2급의 11번. 이 급의 1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미지가 잘 이워 보이죠? 어차피 하트 모양으로 잘 이워 보일 거니까 얘는 그냥 통째로 들어다 옮길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2급의 1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갖다 놓을게요. 이걸 얼마만큼이요? 하트 모양만큼 클리핑 마스크 잘라서 보여주겠다 라는 건데 하트 모양을 찾아오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여기서 필 색깔 채울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모양 하트에서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배치하시고요.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라서 보여주는 기능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돼요. 2급의 12번 그림이 잘 이우는 그림이죠. 얘를 올려놓을게요. 잘 이우는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하트 모양만큼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크기를 좀 비슷하게 조절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맞춰주시고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의 12번에 대해서 필터 페이셋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고 필터 갤러리에서 찾겠다. 페이셋 F로 시작하는 거 쭉 찾아볼랍니다. ABCD F 페이셋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네요. 그러면 이 갤러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 필터라고 하는 메뉴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페이셋을 찾으시면 되겠죠. 픽셀레이트의 페이셋. 필터를 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12번 이기가 끝났는데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로군요. 하트 도형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가도록 하죠. 하트 너는 이라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두께값 3 색깔값 맞춰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내부에 그림자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그림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나오세요. 나머지 2급의 13번 불러올 겁니다. 2급의 13번을 불러올 때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얘랑 얘랑 엮여져 있는데 이 사이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나머지는 그 위로 쌓이게 될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2급의 13번 열기.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 대강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서 클릭 드래그 하면 모양 만들어지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그라디언트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죠.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 명시된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요 값을 주시면 됩니다. 80.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맞춰주실 수 있죠. 지시가 되어 있는 FF, FF66, FF6. 레이어의 순서가 우리 파일보다 이게 밑에 깔려 있군요. 2급의 13번은 좀 내릴게요. 2급의 10번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겹쳐 보이죠? 레이어의 순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맞춰줬는데 이렇게 꾸깃하게 꾸겨지는 건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었으면 위쪽에는 옵션에서 웹 텍스트 맞춰주시면 되겠죠. 밴드 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글자에 대해서 색깔 두 가지, 크기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구분 잘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봐 주세요. 이미지의 배치들 점검합니다.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나요? 파일, 세이브 해서 GTQ라고 하는 폴더에 계속 컨트롤 S 하면서 중간중간 저장하셔야 돼요. 최종 점검이 끝나면 큰 이미지 600에 400짜리는 세이브 에즈라고 해서 포맷을 JPEG로 맞춰 저장합니다. 크기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들었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짓고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4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